57세의 미술관 학예사 정수영. 혼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문득 현관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요. 청소 시간은 지났는데. 정수영이 복도로 나갑니다. 사무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침침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문을 밀었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건 38세 큐레이터 김준호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의 한 손은 책상 아래에 있었고 다른 손은 자신의 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심하게 붉어져 있었고 입에서 나오는 신음은 정수영 선생님. 음성 메모기에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그 손길. 정수영은 움직일 수 없었어요. 마치 빙판에 붙은 것처럼요. 내 생각에서 지워지지 않아. 밤마다, 밤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욕망으로 가득했어요. 당신이 날 볼 때의 그 눈빛. 내가 견딜 수 없어.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정수영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호흡이 빨라졌어요. 이건 내가 보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음이 자꾸만 들렸어요. 당신과 한 번이라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수영이 물러났어요. 그 밤 정수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서 뒹굴며 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이건 잘못된 거야. 직장 후배잖아. 20살이나 어린 남자야. 자신을 꾸짖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게 있었어요. 9년 동안 죽어있던 그 부분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욕망, 남자의 손길, 누군가에게 원해지는 기분. 그런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다음날 미술관에서 준호를 봤을 때 정수영의 몸이 반응했습니다. 그의 목, 손, 입가, 움직이는 어깨. 미쳤나? 자신을 자책했지만 시선은 자꾸만 그를 쫓았어요. 준호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자꾸 정수영을 찾았거든요. 일주일 후 정수영은 준호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번 토요일에 시간 있니? 통화 상대방의 침묵.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네. 시간 만들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정수영은 옷을 고르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까만색 드레스. 몸의 라인을 살짝 드러내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신경 쓰지 않았던 허리, 가슴, 목 라인. 그것들을 정수영은 이제 의식하고 있었어요. 화장도 달랐습니다. 입술의 색감이 한층 진했고 눈빛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눈이 정수영을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마워. 정수영도 자신의 목소리가 낮아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포도주가 한 잔, 또 한 잔 비워졌어요. 준호는 정수영의 손에 자꾸만 눈을 떨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 음성 메모 알았어. 정말 죄송해요. 그건 내가. 너 왜 그 말을 남겼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정수영을 진지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진실이어서입니다. 진실? 당신이 없는 밤이 없어요. 정수영 선생님, 하루도, 단 하루도. 정수영의 숨이 멎었습니다. 내가 떠올라요. 당신의 손,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냄새, 계속. 준호가 테이블을 넘어 정수영의 손을 잡았어요. 그 온기. 오랫동안 느껴본 적 없던 남자의 손길이었습니다. 난 20년을 실수하고 싶어요. 당신과라면. 정수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준호의 손가락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잘못된 거 알아요. 나이도 많이 차고 직장도 알아요. 그래도 좋아해요. 당신의 미래를, 제 미래는 당신이에요. 정수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저항이 사라지고 욕망만 남았어요. 여기서 나가자. 그들은 호텔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준호가 정수영을 벽에 밀었어요. 기다린 거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의 입술이 정수영의 목에 닿았습니다. 아! 정수영도 그의 머리를 감싸며 더 깊이 끌어당겼어요. 그들의 숨이 섞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그들은 이미 옷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호텔방. 준호가 정수영의 드레스 지퍼를 내렸어요. 너무 아름다워. 정말 조용히 해.
정수영이 준호의 입술을 막았습니다. 이건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야. 그들은 침대로 향했습니다. 정수영은 오랜 시간 누군가에게 원해지는 기분을 잊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의 손길이 그것을 다시 깨웠습니다. 미쳤어. 정말 미쳤어. 그의 목소리가 정수영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 밤은 길었어요. 두 사람이 주고받는 욕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햇빛이 방 안으로 흘러들었어요. 정수영은 준호의 가슴에 머리를 얹고 누워 있었습니다. 깨어났어? 응, 후회해. 후회한다고 말해. 그럼 내가 받아줄 수 있어. 정수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후회 안 해, 한 번도. 준호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래, 정말? 응. 미쳤지만, 좋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매주 만났어요. 호텔이 아니면 준호의 아파트였습니다. 정수영의 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살도 올랐고 피부도 좋아졌어요. 하지만 그런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미술관 개막식에서 그녀를 만났거든요. 35세의 미술평론가 유리아. 유명하고 젊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은 정확히 준호에게로 향해 있었어요. 아, 준호. 당신 전시 정말 수준이네요. 유리아가 준호에게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정수영이 봤어요. 그들의 거리, 유리아의 손이 준호의 팔에 닿는 방식. 그리고 준호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방식. 그 밤은 길었습니다. 정수영은 침대에서 뒹굴었어요. 밤새 생각했습니다. 난 얼마나 멍청한 여자야.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실제로 57세를 보고 있었습니다. 흰머리, 주름진 눈과 탄력 없는 피부. 유리아는 35살이었어요. 10년이 지나면 난 67살이겠지. 준호는 48살. 그때도 내가 필요할까? 다음 날 정수영은 준호를 불렀습니다. 우리 헤어지자. 뭐라고?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야. 선생님 뭐가? 유리야, 저 여자와 사귀어. 절대 아니야. 그건 넌 아직 젊어. 아직 아이를 가질 수도 있어. 가족을 만들 수도 있어. 저는 당신이. 내가 너무 에고이스틱했어. 미안해. 정수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 음성톤. 더 이상 욕망으로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끝이야. 우리 더 이상 만나지 말자. 제발. 정수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는 계속 연락했어요. 전화, 문자, 집 앞에서 기다리기까지. 정수영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가장 힘들 때였어요. 밤마다 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침대에서 혼자 누우며 그 감촉을 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안 됐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한 개월 후 정수영은 미술관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도시로 내려갔어요. 서울에서 1000km 떨어진 곳으로요. 조용한 갤러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혼자. 2년이 지났습니다. 새 도시에서의 삶은 나름 평온했어요. 하지만 밤만 되면 정수영은 여전히 같은 꿈을 꿨습니다. 그의 손, 그의 목소리, 그의 온기. 아! 깨어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갤러리 문이 열렸어요. 손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건 준호였습니다. 2년 만에 본 그는 많이 성숙해 있었어요. 얼굴도 단단해졌고 눈빛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수영을 보는 그의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그 말 한마디에 정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2년을 찾았어요. 정말. 준호가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1년이었어요. 당신 없이 사는 게 정말 죽는 것 같았어요. 정수영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유리아도 만났어요. 결국엔 당신을 생각했어요. 다른 여자도 여러 명 만났어요. 하지만 다 선생님이었어요. 준호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이 맞아야만 호흡도 되고 밥도 먹힐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 없으면 다 무의미했어요. 준호. 당신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정말. 준호가 정수영의 손을 집어들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우리가 헤어졌지만 나는 당신 없이 살 수 없어요. 20년이라는 나이 차이? 그게 뭐가 중요해요? 너는 아직.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당신이 70대가 되고 80대가 되어도 좋아할 사람을 찾았어요. 바로 당신이에요. 정수영이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미안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 없이 사는 게 불가능하단 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2년 동안의 그리움이 폭발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마, 절대. 정수영이 준호의 얼굴을 들어올렸습니다. 안 돌아갈게. 여기 남을게. 그리고 정수영은 준호의 입술을 맞췄어요. 그 밤 갤러리 위의 작은 방에서 그들은 2년 동안의 그리움을 풀어냈습니다. 더 절박했어요. 더 깊었어요. 아침이 되자 정수영은 창문 너머로 해가 뜨는 걸 봤습니다. 이제 떠나지 마. 안 떠날게. 절대. 준호가 그녀의 등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몇 주일 후, 준호는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갤러리 옆에서요. 그들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는 그냥 나이 많은 여자와 젊은 남자 커플이었어요. 아무도 그들의 과거를 몰랐고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일상이 아름다워졌습니다. 아침에 손잡고 산책하고 낮엔 함께 갤러리를 운영하고 밤엔 서로를 안아줬어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준호가 정수영의 목에 입을 맞췄습니다. 나도 너 없이는 못 살겠어. 어느 여름밤 해변에서 별을 봤어요. 우리 미쳤다고 생각해? 정수영이 물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상관없어. 준호가 정수영을 자신에게 더 가깝게 당겼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시간이 뭐가 중요해? 사랑이 전부다. 정수영이 그 말을 마무리했어요. 응. 사랑이 전부야. 그들은 별 아래서 입을 맞췄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그들에게는 상관없었어요. 오직 서로만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을에 만난 뜨거운 사랑. 그것이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더는 후회도 이별도 없었습니다. 오직 함께라는 말만 남아 있었어요. 끝.